동묘역 서울의 오래된 시간과 사람 냄새가 가장 짙게 남아있는 동네. 지난 영상에서 들렀던 어르신들의 성지 송해국밥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락국밥 4,000원, 소주 3,000원, 김치전 1,000원. 믿기지 않는 가격에 감사함을 느끼며 야장 테이블에 앉아 마셨던 그 한 잔은 이 시대에도 이런 곳이 남아있구나 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운을 따라 동묘역 근처 또 다른 세 곳의 기적같은 가성비 맛집을 찾아갑니다. 잔치국수 3,000원, 치킨 5,500원, 짜장면 3,500원. 단순히 값싼 한 끼가 아니라 사람 사는 온도가 느껴지는 공간들입니다. 먼저 송해국밥 바로 근처의 홍두깨국수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송해국밥과 함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이미 한번 놀랐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잔치국수 3,000원, 소주와 생맥주 각각 3,000원, 순대 4,000원, 노가리 1,000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잔치국수를 단돈 2,000원에 내어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가격표가 아직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2,000원에 이 국수를 먹게 될 날이 오겠죠.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습니다. 잔치국수 그릇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큼직하고 푸짐합니다. 이게 3,000원이라니 미소가 나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보면 입안이 조용히 놀랍니다. 감칠맛이 꽉 찬데 자극적이지 않고 김과 잘게 썬 김치가 어우러져 은근한 풍미를 더합니다. 매끄럽게 미끄러지는 면발과 따뜻한 국물의 조합이 해장용으로도 한 끼 식사로도 완벽합니다. 게다가 셀프바에서 면 리필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가성비의 끝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 올해는 혼자 식사하러 온 손님도 많고 소주 한 병 곁들이며 조용히 식사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3,000원짜리 소주 덕분에 부담 없는 한 잔이 가능한 곳이죠. 이 공간에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이 어울립니다. 요즘 서울 시내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귀하디귀한 소주 가격입니다. 함께 시킨 4,000원 순대는 솔직히 말해 대단히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이 국수와 함께 가볍게 곁들이는 안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방문하신다면 순대보다는 국수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편이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테이블 위로 뭔가 심상치 않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혼자, 정말 혼자, 광활한 검은 그릇 위에 놓인 작고 초라한 노가리 한 마리, 마치 커다란 사막 한가운데 팽겨쳐진 듯한 그 외로움. 지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이건 대체 뭐냐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마지막 노가리처럼 그 존재감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는 순간 담백하면서 고소하고 은근한 감칠맛이 퍼지며 개인적으로 꽤나 맛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고추 썰어 넣은 마요네즈까지 나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꽤 단단하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엔 이 외로운 친구에게 동료 서너 마리를 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저렴하고 맛있는 안주들을 맛보다 보니 문득 이 가게가 돌아가는 방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손님이 끊임없이 드나들어 꽤나 복잡하게 보였지만 주문하고 음식을 받아오고 다 먹은 그릇을 퇴식 후에 가져다 놓는 이 셀프 시스템은 마치 잘 짜인 약속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일하는 분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벽에 붙은 다른 메뉴들을 보니 머릿고기와 두부김치가 각각 5,000원, 번데기와 황도가 각각 4,000원, 안주들 가격도 하나같이 착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커피 믹스 5개를 1,000원에 팔고 계셨습니다. 든든한 식사 뒤에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은 어르신들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하나의 의식과도 같죠. 워낙 저렴하게 음식을 내어주시니 이 마지막 코스까지 무료로 대접하기엔 부담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판매하는 것은 손님을 위한 배려와 가게의 현실 사이에서 찾아낸 가장 정직하고 현명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국수 한 그릇에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우고 저희는 두 번째 기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묘역의 오래된 시간 속으로 홍두깨국수에서 뜨끈한 국물로 몸과 마음을 데우고 나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구조는 애주가에게 너무나 가혹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국물에 취해 비틀거리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 그 몸이 굴러 도착하는 곳이 바로 1층 동묘역의 터줏대감 한국통닭 본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애주가의 동선을 완벽히 꿰뚫어 본 운명적인 입점이었습니다. 가성비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듯 치킨 한 마리에 5,500원, 닭똥집 한 접시에 5,000원이라는 숫자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먼저 닭똥집을 주문했습니다. 똥도 집이 있는데 나만 없어 집. 잠시 후 마주한 이 한 접시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닭똥집 튀김에 대한 모든 배신을 용서하게 만드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기름만 잔뜩
한즉 머금은 두툼한 튀김옷의 폭정은 온데간데 없고 얇은 망만을 살짝 걸친 똥집들이 본연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씹는 순간마다 뽀득 탱글하고 터져나오는 경쾌한 저항과 그 탄력적인 식감 속에서 잡내 하나 없이 응축된 진한 풍미와 고소함이 폭발했습니다. 소금에 살짝 찍어 맛을 보니 배는 이미 부르지만 술 한 잔이 더 간절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한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이곳은 혼자여도 괜찮은 어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 주머니 가벼운 청년 그리고 이방인까지 모두가 평등하게 뜨거운 치킨 한 마리를 앞에 두고 세상 시름을 잠시 내려놓는 곳. 단돈 몇천 원으로 이 공간은 뜨거운 치킨 한 마리와 함께 고단한 삶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기꺼이 내어주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잠시의 멈춤, 그것이 이 집의 진짜 매력일 겁니다. 이어서 2,000원짜리 양배추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치킨이 워낙 저렴하니 이런 곁들임 메뉴의 값을 받는 것은 오히려 이 가게의 정직한 상식처럼 느껴져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케첩과 마요네즈, 어린 시절 치킨집에서 맛보았던 그 신성 불가침의 법칙이 담긴 이 샐러드는 고소한 기름기로 채워진 입안을 아삭하게 그리고 개운하게 정돈해주는 최고의 조연이었습니다. 치킨물을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이 샐러드 한 접시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치킨 한 마리가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릇하게 잘 튀겨진 닭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안일한 예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얇디얇은 튀김옷은 유리처럼 파삭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부서졌고 그 아래 숨어있던 껍질에 농축된 고소함이 혀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퍽퍽할 것이라 예상했던 속살은 생각보다 촉촉했고 은은하게 배어있는 매콤한 밑간이 느끼함을 잡아주며 맛의 균형을 완성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드니 옆 테이블에 외국인 손님 한 분이 콜라 한 잔에 이 치킨 한 마리를 말없이 하지만 아주 경건하게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필요 없는 맛의 공감대, 그것이 바로 치킨이라는 단어가 가진 위대한 힘일 겁니다.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좋은데 싸기까지 한 드문 공간입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단골들의 표정이 그걸 증명합니다. 이 오래된 동네의 불빛 아래에서 저는 잠시 모든 걸 잊고 한 잔을 비웠습니다. 싸구려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이런 데 숨어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기를 입안에 남긴 채 저희는 동료가 숨겨둔 마지막 기적을 향한 순례를 계속했습니다. 1차 송해국밥의 뭉클함, 2차 홍두깨국수의 푸근함, 그리고 3차 한국 통닭의 강렬함을 모두 겪고 나니 이젠 웬만한 가성비로는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4차 장소, 바로 남도식당입니다. 이곳은 앞선 가게들이 각자의 주특기로 승부했다면 그야말로 가성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짜장면, 냉면, 족발, 탕수육까지 한식과 중식을 넘나드는 기상천외한 라인업이 펼쳐집니다. 3차까지 달려온 이성의 끈을 놓고 저희는 그저 본능에 이끌리듯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짜장면 3,500원, 탕수육 1인분 4,000원, 물냉면 6,000원, 미니족발 7,000원, 그리고 이 모든 안주를 거들 병맥주 2병까지. 이렇게 테이블이 미어터져라 주문한 총 금액이 믿기지 않겠지만 28,500원이었습니다. 3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으로 2025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토록 거나한 4차 술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취기보다 더 아찔하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3,500원짜리 짜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집의 그것과는 결이 살짝 다릅니다. 학창시절 급식실에서 혹은 푸근한 한식 뷔페에서 만났던 추억의 맛이라고 해야 하나. 면발은 평범하고 소스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3,500원이라는 가격 앞에서 이 이상의 맛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것 같습니다. 이 익숙한 탄수화물이 술 기운 오른속을 든든하게 달래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습니다. 4,000원짜리 1인 탕수육은 이미 3차까지 달려온 저희에게 맛보기 안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하거나 고기 자체가 엄청나게 맛있는 그런 대단한 맛이라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단돈 4,000원에 내 술상 위에 탕수육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존재감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7,000원짜리 미니족발은 이 거나한 술상의 별미였습니다. 윤기가 도는 껍질은 기분 좋은 단단함으로 씹는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뼈에 붙은 살점을 손으로 잡고 치아로 그 단단한 저항감을 즐기며 힘주어 뜯어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새우젓에 살포시 찍어 살점을 잘 뜯어서 입안에서 우물거리니 오래 씹을수록 그제야 느껴지는 진한 육향과 응축된 고소함이 혀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시원한 맥주를 들이켜자 청량한 탄산이 그 묵직한 풍미를 깔끔하게 씻어내며 입안에는 오직 기분 좋은 감칠맛의 여운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숨겨진 진짜 에이스는 뜻밖에도 6,000원짜리 물냉면이었습니다. 앞선 모든 안주들의 기름기와 취기를 단번에 씻어내리듯 시원한 육수가 먼저 혀를 깨웁니다. 쫄깃한 면발과 아삭한 무, 새콤달콤한 국물의 조화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안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위로 면을 잘게 조사서 숟가락으로 국물과 함께 푹푹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물 안주로 변신한 냉면이야말로 이 집 최고의 술도둑이었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독특합니다. 주방 쪽에 가서
주문을 하고 잠시 후 마이크로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호명이 되면 전력 질주로 달려가 음식을 받아옵니다. 다 먹은 그릇은 당연히 셀프로 반납하면 됩니다. 이런 분주함과 정겨운 소란 속에서도 사장님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3,000원짜리 군만두 한 접시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이 가게의 진짜 풍경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1차 송해국밥에서 느꼈던 충격적인 수준의 감동, 2차 홍두깨국수의 그 압도적인 푸짐함, 혹은 3차 한국통닭의 경쾌한 파삭함 같은 그런 강렬한 한방은 이곳에선 덜했습니다. 하지만 동묘라는 동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매력은 어쩌면 이런 평범함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4가지 안주와 맥주 2병을 비울 수 있는 이 소박한 경험, 그것이야말로 이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정직한 마침표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